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면서 오늘 확진자가 103명으로 늘어서 전체 확진자는 14,873명이 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이후 가장 많은 32명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지역 감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광복절 연휴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지침을 잘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먼저 구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새 11명 늘어 모두 13명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교회를 임시 폐쇄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접촉자 53명을 검사했는데 검사 대상자는 모두 1,89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교회 특성상 고령자가 많고 신도가 전국에 있어 전파 우려가 크다며 지역 감염 확산 우려가 매우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 방문한 사람은 증상과 관계없이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과 관련해선 서울에서 하루 새 확진자 4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접촉자 136명을 검사한 결과 6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58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구 통일상가 관련 확진자는 1명이 늘어 모두 4명이 됐고 서울시는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상인 등 416명을 선제 검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복절 연휴 기간 예정된 대규모 집회에 대해 서울시는 33개 단체에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7개 단체는 집회를 강행하거나 집회 취소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특히 16일과 17일 집회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시는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과 공동 대응하고 고발 조치와 구상권 청구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상황이 좀 더 악화되면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연휴 기간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 정세균 총리의 긴급 관계장관회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준하는 방역 대응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확진자가 집중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행정명령 등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용인의 우리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2명 추가됐습니다. 인천에서도 이 교회 관련 확진자가 나와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 박희봉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 용인의 우리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용인에서만 12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용인시는 오늘 발생한 우리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가운데는 어린이집 교사와 물류센터 직원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30대 남성을 시작으로 발생한 이 교회의 집단 감염은 닷새 만에 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용인시는 주로 성가대에서 활동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신도 60여 명 사이에서 확진자가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인천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인천시는 서구에 사는 44살 A씨가 어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기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와 지난 9일 접촉했다고 인천시는 밝혔습니다. 이 밖에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부평구에 사는 B씨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시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와 지난 9일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남동구에 사는 43살 C씨는 지난 8일 방문한 경기 파주의 한 카페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사실을 듣고 어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용인 죽전고에서는 1학년 학생 1명이 오늘 추가 확진돼 용인 죽전고와 대지고 관련 확진자도 9명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 모임 후 식사 제공 및 단체 식사, 마스크 미착용 상태에서 성가대 연습 등 동일한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내일부터 2주간 발효됩니다. 오늘도 잠시 후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연결 전에 박광식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이 박광식 기자와 얘기를 나누기 전에 저희가 날씨를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노지은 기상캐스터. 예, 오늘 많게는 300mm의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지금 기상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은 주로 강원도에 굵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전북 지역에서도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슈퍼컴 강우 예상도를 보면 오후에 중부지방에서는 비가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지만 남부 내륙 지역에서는 강한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녁 무렵부터 중부지방의 빗줄기는 다시 굵어지겠는데요. 중부지방은 내일 낮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쪽으로는 차고 건조한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고 남쪽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남서풍이 들어오면서 중부지방에서는 띠 모양의 비구름이 계속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 지역에는 100에서 최고 300mm 이상,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엔 2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일요일에도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노은지 기상캐스터.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죠. 네, 강원 동해안과 충청,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경보로 강화된 곳도 많은데요. 오늘 한낮에는 강릉이 33도, 전주는 34도, 대구와 제주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당분간 한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듣기 전에 이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신규 확진자가 이제 다시 100명대로 급증했는데 이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신규 확진자가 103명 발생했습니다. 이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은 것은요, 지난 7월 25일 이후 20일 만인데요. 네. 사실 그때 100명 넘은 건 일시적으로 이라크에서 해외 유입 환자가 늘었기 때문이고요. 그렇죠. 조금 더 살펴보면 이 해외 유입 요인이 아니라 이 국내 발생 중심으로 100명대 기록은 사실상 지난 4월 1일 이후 4개월 반 만에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국내 발생은 85명, 해외 유입 사례는 18명인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수치도 국내 발생이 최다 수치고요. 외견상 이 신규 확진자 규모가 이렇게 100명 안팎을 오르내렸던 이 3월 말 4월 초 수준으로 되돌아간 이 모양새입니다. 네. 이 전체적으로 국내 누적 확진자 수도 14,873명으로 15,000명에 근접하고 있고요. 현재 치료받고 있는 이 격리 중인 사람의 숫자도 600명대에서 700명대로 늘었습니다. 네. 중증 이상 환자는 지금 현재 14명이고 사망자는 305명 그대로입니다. 국내 발생 이 해외 유입 다 합쳐서 이 확진 장소별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47명이 발생했고요. 서울 32명, 그리고 인천 4명 등 수도권이 83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5명, 그리고 충남에서 3명, 광주에서 2명, 그리고 울산, 강원, 경북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명은 입국 검역 과정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국내 지역 발생이 해외 유입보다 압도적으로 지금 많은 상황인데 이게 장마와 함께 또 휴가철이 겹치면서 이 감염 확산에 좀 영향을 미친 걸로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다소 안정된 모습이었던 이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4일간 이 수도권 확진자만 150명을 넘었습니다. 네. 장마로 인해서 실내 활동이 아무래도 증가하고 또 교회 소모임을 비롯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좀 느슨해진 영향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유입 사례는 줄었지만 국내 발생 환자가 급증해서 전체 신규 확진자의 숫자를 키우는 그런 양상인데요. 특히 강조하지만 이 교회하고 시장, 상가, 그리고 학교, 요양병원 등
곳곳에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서울 도심의 유명 이 패스트푸드 업체 롯데리아 관련 이 종사자 모임에서도 확진자가 다수 나오면서 방역 당국이 지금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또 생활과 밀접한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발생해서 지역 감염 우려는 더 커졌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방역과 이 일상의 조화가 이 균형이 지금 깨질 수 있다는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 방역 당국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면 연휴 기간이라도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앞으로 3일간의 또 연휴가 있기 때문에 확산세가 더 증폭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금 이렇게 진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진된 숫자는 사실 과거 일주일 전후에 과거 우리의 개인 방역 수준을 여시 드러내는 그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이 국민 여러분 어디 계시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앞으로 일주 이후에 어떤 확산세를 갖다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정세균 총리도 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 방역 지침을 좀 잘 지켜달라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그 경기도도 지금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리기도 했는데 방역 당국에서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또 교회의 소모임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를 분석해 보면요. 이 중 30% 이상이 교회를 매개로 한 감염이라고 지금 방역 당국은 밝혔습니다. 네. 특히 이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이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이미 다수가 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고 여기서 계속 지금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서울시 보고에 따르면 명부 작성이 미흡해서 예배 참석자가 정확히 지금 파악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네. 또 방역 당국이 검사 요청을 했어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국은 만일 이 고의적인 거짓이나 협조 불응으로 이 감염이 확산된다면 이 법령에 의한 처벌과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조치가 지금 불가피하다고 지금 말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이 교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거나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소모임을 하거나 찬송을 부르는 등 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금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경기도의 경우 이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종교시설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했고 네. 그 결과 고양, 김포, 용인 이 세 개 시에서는 종교시설에서 이런 방역 수칙을 갖다 잘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확인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집합 모임 행정명령을 갖다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정확히 집합 제한 행정명령입니다. 예. 자, 그런데 지난 5월에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도 그렇고 부천구 쿠팡 물류센터 이 집단 감염도 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상황을 더 심각하게 방역 당국이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 5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방역 당국은 사실 5월 초에 그러니까 부천 물류센터, 쿠팡 물류센터발 확진자가 나왔던 것, 그리고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확산됐던 것과 비교했을 때 네. 이번이 더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단일 감염원에 의해서 공통된 장소에서 연쇄적으로 확산된 경우이기 때문에 비록 숫자는 크게 늘어났어도 빠른 검사하고 그리고 역학조사를 통해서 좀 조기에 환자들을 발견해서 격리하고 해서 지역사회로 전파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경로도 비교적 빨리 파악이 됐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비교적 접촉자들을 갖다가 역학조사로 더 빨리 찾아낼 수가 네. 있었고요. 근데 하지만 요즘에 도처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이 양상은 감염원을 알 수가 없는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늘고 있다는 네. 게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게 큰 걱정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양상은요. 무증상,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가벼운 코로나19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조용한 전파가 상당 기간 네. 지역사회에서 확인되지 않고 이어져 오다가 최근 들어서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심각의 기로에 있는 가운데 오늘 또 의료계가 집단 행동을 또 개시한 점도 좀 불안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의료계의 그 집단 휴진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코로나19가 지금 다시 유행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다 걱정스러운데
이때 이렇게 의료계와 정부가 대립하는 모양새가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걱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코로나19 아직 종식되지도 않았고 지금 앞으로 가을, 겨울 계속 재유행을 예측하는 상황 가운데 사실 의료진들의 수고하고 협조하고 정부 방역 당국의 방역이 서로 이렇게 잘 어우러져야만이 이 재난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말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대립 관계에 있다는 것은 하나의 또 방역의 위험 요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 오늘 의사협회가 오늘 집단 행동을 개시했죠. 그래서 의원급 의료기관 4곳 중 1곳 정도가 지금 휴진을 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네. 일단 의료계는 정부가 내놓은 의대 정원 확충안에 대해서 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 반발의 이유를 좀 정확히 짚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료계는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한 것보다 의료기관과 이 인력이 대도시,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이 편중되는 현상이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 수만을 늘린다면 부실 의대를 양성하고 부실 의료인을 양성하는 등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네. 반면 이 정부는요, 지역별 의료 격차가 심각하다면서 이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선제적으로 의사 수를 늘리는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대 정원 확충이 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네. 현장 브리핑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4일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8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4,873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46명으로 현재는 705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현재 14명이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 관련하여서는 모임 장소에 있었던 이용객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골드 트레인과 관련하여 8월 1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경기도 남양주시 일가족 환자 3명, 광진구 일가족 환자 5명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어 관련 집단 사례로 분류하였고 금일 추가로 2명이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8명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 통일상과 관련하여서는 8월 12일에 첫 확진자 2명이 발생한 이후에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가족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명입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서는 접촉자 조사 중에 14명, 교인 12명, 지인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들이 전파 가능 기간에 교회 방문이 확인되어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 8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 교회를 방문한 교인 및 방문자 전원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우리제일교회와 관련하여 교인 및 접촉자에 대한 검사 결과 총 60명이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72명입니다. 교회 관련하여 교인이 70명이고 추가 전파된 지인이 2명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기쁨 153 교회 관련하여 격리 중인 1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24명입니다. 경기 용인시의 죽전고등학교, 대지고등학교와 관련하여 격리 중인 학생 중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입니다. 죽전고의 학생 5명과 가족 2명, 대지고의 학생 2명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일가족 및 커피 전문점과 관련하여 8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한 후에 가족 2명, 지인 1명이 확진되었으며 역학조사 결과 지표 환자가 8월 8일 방문한 커피 전문점, 파주 야당역점의 스타벅스가 되겠습니다. 방문객 대상 검사 결과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입니다. 커피 전문점에서의 감염 경로와 접촉자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와 관련하여 접촉자에 대한 검사 결과 지인 1명, 가족 2명, 가족의 지인 1명을 포함하여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7명이며 감염 경로 및 교내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유입 확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4일 기준으로 18명이 확인되었으며 검역 단계에서는 7명,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에 11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에 내국인이 6명, 외국인이 12명입니다. 해외 유입 환자의 추정 유입 국가는 미국이 9명, 가나 2명, 알제리 1명, 에티오피아 1명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4명이 유입되었으며 유럽이 1명, 그리고 이라크 2명 등이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종교행사 관련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종교시설에 주말을 맞아 종교행사에 관련된 주의사항을 당부를 드립니다. 최근 종교시설과 관련된 발생 현황은 표와 같으며 교회와 선교회를 포함해서 7군데에서 대량의 집단 발생이 진행되고 있고 대부분 위험 요인들이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착용하였고 특히 예배 및 성가대 그리고 소모임 등에 참여하여 밀접하게 대화를 나누고 또 종교시설 내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등의 고위험 행위가 있었습니다. 또한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반복적인 그런 노출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고 교회에서의 집단 발병이 학교, 시장, 직장 등 지역사회로 빠르게 감염 전파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교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않는 등 핵심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종교시설 내에서는 공동 식사, 간식 제공을 자제하고 종교행사 전후의 소모임도 자제하여야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우려되는 수련회, 기도회 등의 종교행사는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는 종교행사, 소모임 등에 참여하지 마시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한다면 핵심 방역 수치, 의무화 조치 등을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교회 스스로의 자율적인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일부 교회의 경우에는 명부 작성이 미흡해서 예배 참석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방역 당국의 검사 요청에 대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 교인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역학조사에 불응하거나 고의적으로 방해하여 감염이 확산될 경우에는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또한 최근 발생한 소모임 및 회의 관련된 집단 발생 사례를 말씀드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연휴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당부를 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송파구 지인 모임, 홍천 캠핑 모임, 그리고 강남구의 커피 전문점 집단 발병, 그리고 최근에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 등 모임과 회의 관련된 집단 발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식사나 회의를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기가 어렵고 밀접한 그런 접촉을 통해서 참석자들에서의 발병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가 감염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행위 자체가 감염 전파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회의나 모임은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연결고리가 불분명한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어 지금 상황을 매우 엄정하게 보고 있으며 주말과 대체 공휴일을 맞아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수칙을 실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는 밀집, 밀폐, 밀접한 환경에서는 어느 곳이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밀집, 밀폐된 환경에서는 코로나19 감염
감염 우려가 크고 특히 클럽 등 유흥시설, 주점, 식당, 카페,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방문은 자제해 주시고 가족, 지인 모임, 음식점, 카페 이용 시 등은 일상생활에서도 올바른 마스크 착용, 2m 거리 두기,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주말과 대체 공휴일에는 외부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가급적 가족과 집에서 머물러 주시고 외출을 하더라도 사람이 없는 한적한 장소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시간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85명으로 지난 3월 말 이후에 4달 만에 가장 많은 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유행 양상도 서울, 경기에서 하루 만에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연결고리가 밝혀지지 않은 비율도 13%를 넘게 나타나고 있어 지금 수도권은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무증상 경증 감염자가 산발적으로 이어져 교회, 다단계 방문 판매, 소모임 등을 통해 집단 발병하고 이러한 집단 발병이 학교, 어린이집, 직장, 시장 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방학, 휴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그리고 대규모의 도심 집회 등으로 대규모로 증폭되어 발생하게 되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8월 중순인 지금 방역망과 의료 시스템이 감당 가능할 수준에서 통제가 될지 아니면 통제 범위를 넘어서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상향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 수도권의 유행 확산세는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지고 거리 두기 참여 강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큰 위험의 신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은 그간의 방역 그리고 의료 그리고 국민이 참여하는 생활방역 이 3가지 축으로 지금까지의 위기를 잘 넘기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위기 징후를 직시하고 그동안의 대구 경북의 폭발적인 유행을 막았고 또 5월 수도권 유행을 꺾어낸 모임 자제,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교훈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방역의 기본 원칙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수도권 유행을 꺾고 개인과 가족,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 연휴에는 종교 행사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대규모의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집회 참석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 간의 모임은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족, 지인 간의 식사나 회의 등의 모임도 최소화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당국도 연휴 기간 환자 감시와 위험 평가에 따른 대응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직접 들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